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두려운 질문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왜 헤어지셨어요? 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거나 나도 모르게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상대방은 당신의 과거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 당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곤란한 질문 앞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순식간에 높이는 대화의 심리 프레임을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전 배우자분과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충 얼버무려야 할까요? 여기서 당신이 내뱉는 첫 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전 배우자를 비난하죠. 하지만 이건 스스로 내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조회수 높은 심리 채널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과거를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바꾸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정서적 노출증형입니다. 상대방이 묻기도 전에 모든 디테일을 쏟아내는 것이죠. 너무 상세한 설명은 신비감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직 과거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서사형입니다. 모든 잘못을 전 배우자에게 돌리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이 없었던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게서 정서적 불안함을 느낍니다.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상대방은 사실 당신의 이혼 사유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 아픔을 거쳐 얼마나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제 답변을 바꾸세요. 사건을 나열하지 말고 성장을 공유하세요. 방향이 달랐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배움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흉터이자 당신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바로 정보의 과잉입니다. 상대가 묻는 말에 성실히 답하려다 보면 어느새 내 치부까지 다 드러내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초반의 과한 정보 공개는 상대에게 정서적 불안정함으로 읽힙니다. 아직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A씨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난하며 자신의 고생담을 일시간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내 욕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 프로젝션의 오류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화살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전략은 성장의 언어로 프레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닌 배움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서로가 추구하는 행복의 결이 달랐습니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세련된 방식이죠. 상대방은 이 답변을 통해 당신이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제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킬 시간입니다. 착한 사람이 이별 후에도 늘 고통받는 이유, 사실은 당신의 지나친 책임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나의 오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오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작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일 뿐입니다. 답변의 품격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침묵과 절제는 당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언급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그 경험 이후 당신이 얼마나 더 단단해졌는지를 짧은 미소와 함께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이혼의 상처, 사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상대가 나를 좋아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완벽함은 존경을 사지만 취약함은 사랑을 부릅니다. 인지적 부조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전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정의할수록 시청자나 대화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피해자라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피해자는 동정을 받지만 매력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동정과 사랑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참고 배려해서 이혼을 막으려 했던 당신의 그 노력이 사실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잃어가며 지킨 관계는 결국 나를 파괴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이별 사유를 물었을 때 당신이 슬퍼 보인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이 지점을 본능적으로 포착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휘둘리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통제할 수 있겠어라는 무서운 생각을 품게 만들죠.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이혼은 당신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독립기념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든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인지적 부조화를 겪으며 새로운 성장의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고 더 단단한 나로 태어나는 과정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불편함을 기꺼이 즐기셔야 합니다.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전 배우자와의 이별 사유를 묻는 질문이 단순히 과거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라는 사실을요. 비난과 동정의 프레임을 버리고 성장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겪은 아픔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상처받은 존재로 정의할 때보다 시련을 극복한 존재로 정의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정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묻는다면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내 흉터는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의 훈장이다라고요. 인식의 전환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토록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멋지다라고요. 이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무의식을 치유하고 다음 대화에서 품격 있는 미소를 짓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걸작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걸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점이 바뀌면서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는 이 심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품격을 더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품격 있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마음결 세섭이었습니다.